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념이 막 쭉 써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비교연산자 우리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시작. 그러니까 나이가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라는 문제예요. 그럼 출력 예시, 즉 출력 예시라는 거는 할인 대상 또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현 시작 부분이라면 여기 안쪽,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처음에 요거 이제 스캔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있죠. 요거를 안 배웠어요. 요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표준 출력이 있고 표준 입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표준 출력은 프린트 F가 표준 출력이라 말씀드렸어요. 표준 입력은 뭐냐면 스캔F가 표준 입력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요걸 이제 지우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하면서 여기가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보이죠?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여기에는 오직 뭐만 입력되게 되냐면 우리가 정수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스캔F를 이용해서 뭔가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 값이 변수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은 요 정도만 아세요. 왜냐면 제가 스캔F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캔F를 하게 되면 age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에 따라서 할인 대상이 아니다. 요걸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겠죠. 거기 보시면 모든 문제를 푸실 때 제일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문제를 제가 드렸을 때 그 문제를 보자마자 코드로 옮기는 습관이 코드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 배우실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랑 대화해요. 그러면 그 외국인이 영어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ABCD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표현을 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말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구랑 대화하는 거냐면 컴퓨터랑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기계어를 쓰고 그 기계어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서 컴퓨터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여튼 간에 우리가 그거를 쓸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에 맞는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생각하고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코드로 즉각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처음에는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숙달되면 모를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부터 할 건지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한 생각을 코드로 옮기셔야지 정리도 한다는데 그거랑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뱉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든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을 정리가 되면 옮겨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조건이 뭐예요?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뭐예요? 나이가 19세 이하라는 거를 먼저 조건문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19세 이하니까 만약에 age가 19세 이하라는 건 뭐예요? 19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19가 이렇게 되냐 이거. 그쵸? 이게 19세 이하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age가 19세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하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예요? 그렇죠. 할인 대상인 거죠. 할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age가 뭐래요? 60세 이상이면이죠. 그렇죠? 60세 이상. 그러면 age가 60세 이상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예요? 이때도 할인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면 할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에이지가 뭐랄까요 19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아니면 뭐 20 이런 식으로도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하나 더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60 뭐랄까요 60 이하 이렇게죠. 이런 식으로 60 미만이라 해야겠네요. 60 미만 그쵸? 그러면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니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조건문을 이렇게 쓰게 되면 할인 대상 그 다음에 요 조건문을 이제 하게 되면 참이면 실행이라 했죠. 그러면 얘가 참이면 요 안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요걸 실행을 안 해주겠죠. 그쵸? 얘는 뭐예요? 얘는 말 그대로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어야지 실행되는 녀석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실행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이 입력하라 하죠. 당연히 제가 여기다 16, 19 입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할인 대상입니다. 왜요? 19세 이상이면 19세 이하면 할인 대상이라 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20이라 해볼게요. 당연히 20이면 할인 대상이 아니라니까 할인 대상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길게 쓰는 것보다 줄여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얘 또는 지금 보시면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래요. 자, 이하이거나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또는이라는 거거든요. 또는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5월 연산자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냐면 5월 연산자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내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얘네도 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자 둘 다 만족해야지 실행되는 건 뭐 어떤 연산자죠? AND 연산자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AND 연산자 쓰시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요게 이제 또는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 또는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실행해주는 녀석이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얘가 참이면 실행 또는 얘가 거짓이더라도 얘가 참이면 요걸 실행해주겠죠. 자 실행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뭐라 할까요? 뭐 19 그러면 할인 대상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제가 20 입력해볼게요. 그러면 할인 대상 아니라고 나오고 한 번 더 60이라 할게요. 그러면 할인 대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으면 조금 만들어보고 실행해보고 조금 만들어보고 실행해보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해도 할인 대상이에요. 그러면 할인 대상이라는 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얘는 실행조차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참인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1번이 정답인 걸 알았는데 굳이 두 개의 보기 중에 1번이 정답인 걸 알았는데 2번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렇죠. else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해진 거죠. 그렇죠? 코드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깔끔하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19 그러면 할인 대상입니다. 또는 20 입력하면 할인 대상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5월 연산자랑 AND 연산자 없이 풀어달래요. 자, 요거는 사실 아까 설명드리면서 했던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는 후딱 할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쓴다? 만약에 age가 19세 이하이거나 그러면 19세 이하면 당연히 뭐라 했죠? 할인 대상이라 말씀드렸죠? 할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만약에 age가 그쵸 60 이상이면 이때는 할인 대상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할게요. 아까 했던 건데 이거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age가 뭐죠? 20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age가 뭐죠? 60 밑에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이때는 그렇죠?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잠깐. 자, 이거 뭐야? 이것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해보면 여러분들이 19 입력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나오겠고, 뭐야? 왜 출력이 안 돼? 자, 19 입력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고, 20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if문이 3개의 덩어리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else if로 묶어두면 되겠죠. 자, 근데 else if로까지 묶는 거 좋아요. 왜냐면 여기 참이면 당연히 얘네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얘도 참이 아니고 얘도 참이 아니면 당연히 얘밖에 참이 아닌데 굳이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체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참이고 얘가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면 당연히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냥 else로 쓸 수 있다. 이거를. 이거 지우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ND 연산자랑 OR 연산자 없이도 if, else, if, else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풀어보시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조금 만들어보고 실행해보고 그리고 조금 만들어보고 실행해보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께 같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